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외도가 부부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란 내용입니다. 다사다난한 2024년 마무리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외도와 직면한 부부 여러분에게도 올 한 해는 다사다난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외도가 부부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 나눌 생각인데요. 저의 칼럼이 외도와 직면한 부부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위로 및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전 칼럼에서 부부는 사랑보다 신뢰를 먹고 산다는 뉘앙스의 말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을 주장하고 믿습니다. 남녀가 처음에는 사랑으로 인연이 될지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 사랑도 점점 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뢰는 어떻습니까? 신뢰란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는 것입니다. 첫눈에 신뢰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만남이 이어지면서 상대방의 언행일치, 즉 태도를 보면서 신뢰가 쌓이는 것이 일반적이죠. 따라서 부부는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랑은 변할지 모르나 신뢰는 쌓이게 됩니다. 이는 결혼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쌓인 신뢰를 한 방에 허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배우자의 배신, 즉 외도입니다. 부부가 알콩달콩 살아왔다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 외도가 벌어지면 그동안 쌓아온 신뢰는 한순간 물거품이 됩니다. 그리고 외도 직면 후 부부는 사랑을 떠나 불신이 가득한 삶을 살죠. 이에 한 시간도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간이 지속되면 일명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언제 다시 외도가 벌어지지 않을까? 아니, 외도 관계는 과연 정리했을까? 아직도 나 몰래 외도 상간자를 만나는 것은 아닐까 등등 다양한 상상과 추론으로 트라우마가 생기죠. 이에 식음을 전폐하는 외도 피해자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도 힘들지만 육신도 힘듭니다. 체력적으로 겨우 버티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사느니 이혼할까라는 유혹이 다가오고 더 심한 경우 그냥 죽어버릴까라는 욕망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외도 피해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그냥 자다가 나도 모르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외도 행위자는 외도 피해자의 이런 고통을 모릅니다. 그리고 엉뚱한 이야기만 늘어놓죠. 앞으로 잘하겠다느니, 앞으로 호강시켜 주겠다느니 등등. 부정적인 말보다는 나은 말이지만 외도 피해자 입장으로는 전혀 공감도 수용도 안 되는 말이죠. 왜냐하면 말만 그럴싸하니 할 뿐 정작 행동의 변화는 없기 때문이죠. 이에 외도 관계가 정리되었어도 부부는 매일 밀당과 다툼 그리고 싸움을 이어갑니다. 이런 시간이 지속되면 외도 피해자는 외도 피해자대로, 외도 행위자는 외도 행위자대로 불만이 쌓이죠. 결국 외도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국적 상황이 되었는데요. 부부 모두가 불만을 토로하죠. 그리고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지쳐감이 한계에 이르면 어떤 부부는 이혼을 선택하고 어떤 부부는 그냥 참고 살아가죠. 결국 외도 직면 후에도 변화 없는 삶을 살며 새로운 외도와 직면합니다. 삶의 변화가 없이 기존의 삶을 유지하니 외도는 다시 재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상담 중 부부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는 외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씀은 안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삶의 중간 평가가 외도인데요. 기존 삶을 답습한다면 새로운 외도는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외도가 부부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외도는 부부에게 다음과 같은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기존의 삶처럼 살면 안 된다는 메시지 말이죠. 외도는 부부의 삶과 결혼 생활의 중간 결과물입니다. 부부가 알콩달콩 살아왔든 아니든 관계없이 기존 삶의 중간 결과물이 외도죠.
외도의 옳고 그름에 있어서는 외도 행위자의 전적 잘못이지만 이를 좀 더 객관화하고 일반화하여 보면 부부의 삶과 결혼 생활에 결핍, 상처 등이 누적되어 그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것이 외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 직면 후 부부는 지난 삶에 대한 반추, 분석, 탐색을 하고 삶의 변화를 추구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는 이런 점에 소홀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옳고 그름이라는 늪에 빠져서 외도 피해자는 외도 행위자를 비난하는 것에 몰입하고 외도 행위자는 외도 피해자의 비난을 방어하는 것에 몰입하죠. 결국 삶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치면 그냥 대충 묻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유는 아이 때문에, 부모 때문에, 더 관계가 나빠지니까 등등 다양하게 말씀하시지만 이런 대처가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을 모릅니다. 외도는 부부에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럼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데요. 외도 직면 후 변화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상처를 치료해야 합니다. 상처를 가진 채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당장 아픔이 존재하는데 변화를 생각할 여력이 없죠. 따라서 변화를 진정 추구한다면 외도로 인한 상처를 치료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에 몸과 마음, 에너지를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변화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변화란 구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변화하겠다, 나는 변화하고 싶다 등등 구호만 외친다고 해서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고 외치는 건 역시 냉정하게 살펴보면 정신승리일 뿐입니다. 따라서 변화를 추구한다면 무엇을 변화해야 하는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 익혀야 합니다. 즉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모른 채 구호만 외치는 삶에는 변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셋째, 변화의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외도와 직면한 부부는 변화를 원하지만 그 방향성이 없는 부부도 있습니다. 이에 우왕좌왕하면서 제자리에서 발만 동동거리죠. 변화의 방향성을 가지려면 부부에게 원활한 의사소통과 함께 집단지성을 이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대화와 소통을 하며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방향성을 만들어야 하죠. 이런 노력이 없다면 변화의 과정은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릴 경우 점점 멀어지기 때문이죠. 외도는 부부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이는 외도 피해자뿐만 아니라 외도 행위자에게도 고통입니다. 다만 외도 피해자가 외도 행위자보다 더 고통스러울 뿐이죠. 따라서 외도 직면 후 외도 극복은 부부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외도가 부부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중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변화입니다. 외도 직면 후 변화 없는 삶은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삶을 반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외도와 직면한 부부는 알고 깨달아야 하죠.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상처 치료와 변화를 추구하시되 부부의 힘만으로 불가능하다고 느낄 경우 즉시 주변의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